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9월 19일 장 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참 요즘 정말 힘듭니다. 오늘도 급락이 나왔는데요. 제가 좀 예상했던 부분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이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진행될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위에서 그 부분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계속 그동안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은 2380포인트 이탈된 상태에서 2330포인트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사실은 이게 요번 점도표가, FOMC에서 점도표가 4.25 위로 4.5 정도 이렇게 나왔을 때 2330포인트 이탈 가능성을 봤던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까지 만들게 되면 조금 더 하단을 열어놔야 되는 가능성도 일단은 열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카톡방 링크가 나오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까지 일단 1334번 링크 클릭 이후에 비번 누르라고 할 때 요거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강보합권 출발, 개인적으로는 약보합권 출발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강보합권 출발을 했는데요. 출발 이후에 환율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잡히기는 했습니다만, 지수 FOMC를 앞두고 경계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이후 조금씩 1차 바닥을 잡는 듯 보였습니다만 아시아 증시 밀리면서 같이 밀림이 나왔고요. 이 밀림이 나오는 과정에서 환율이 다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조금 또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국의 구두 개입이 또 진행이 됐고, 뭐 오늘 뉴스에 따르면은 실질적인 개입도 좀 있었던 것 같다,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그것 때문이었는지 환율이 계속해서 보합권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강보합권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횡보였습니다만 이후 환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하락 분위기가 조금 더 형성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강한 하락세가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3시쯤 돼가지고 나온 뉴스 중에 OECD
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기존 2.7% 성장을 예상했었는데 이걸 2.8%로 상향을 했다라는 보고서 뉴스가 나오면서 막판 살짝 들어 올려주는, 그리고 동시효과에서도 또 밀렸는데요. 이거 밀린 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금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 현물 같은 경우 하루 종일 매도 우위였던 상황에서 1,000억대 이상의 매도가 나왔었는데 동시효과 들어오면서부터 이 셋이 요 뉴스, OECD발 뉴스가 나온 이후부터 매도폭을 줄이기 시작을 하더니 코스피는 결국 매도했던 모든 이 물량들을 다 소화를 시킨 이후에 이 매수 전환이라고 하기에는 좀 웃깁니다만,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매도폭을 크게 줄이고 마감을 했고, 선물 같은 경우도 동시효과 들어갈 무렵에, 5,600억 정도 매도였는데, 현재 3,600억까지 2,000억 정도, 매도를 줄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살짝 또 선물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일단은 그나마 상당히 반가운 얘기고요. 이게 지금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서 OECD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올린 게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환율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달러 강세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우리 환율이 조금 더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한미 통화 스와프가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진일보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구체화되고 체결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야 상단을 좀 제한시키는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합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이 흐름쯤 와가지고는 일부 종목들에서 이 반대 매매로 보이는 약간의 패닉셀 현상도 일부 종목들에서 보였습니다. 투매 현상이 좀 보였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지수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는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 시간으로 봤었을 때 목요일 새벽에 FOMC가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지금 올라서도 안 되고요. 오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옆으로 기어주는 게 최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최선인데 그 최선만큼을 하지 못한 것이고, 약간 밀리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간은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되는 구간이고요. 한 차례 여기서 쓴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무리하게 김치국 먼저 마시고 무리를 했던 상황에서 쓴맛을 지금 본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아마 먼저 김치국을 마시는 상황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와서도 안 되고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가급적 최대한 FOMC의 연준의 눈치를 최대한 봐줘야, 그들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그나마 조금 이 FOMC 이후에 시장의 이 어떤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하단을 제한시키면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흐름, 그 흐름들을 조금 더 확률 높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중간하게 반등이 나와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FOMC에서 나름 무난하게 소화를 하더라도 이후에 별 반응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반영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금 과도하게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조금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내일 약간의 반등 정도, 오늘 좀 무리하게 하락했던 것만큼의 약간의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반등은 안 나오는 게 맞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최대한 기어주는 게 맞습니다. 기어주는 게 맞고요. FOMC, 여기서 지금 최대한 많이 길수록 FOMC 이후에는 조금 시장의 안정화 흐름을 가져다 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 측면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지금 그러면 오늘 월요일이니까 오늘 만약에 신용 비율이 깨지신 분들은 내일하고 모레 반대 매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화요일, 수요일 걸쳐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죠. 그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면 이 구간에서 제가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신용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했던 그 부분들이 이 구간에서 조금씩 아주 더디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만 요 구간에서 월화수 요 구간에서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을 제법 좀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담도 줄어들고 FOMC 이후의 부담도 줄어들고 요런 부분으로 시장 안정화가 조금 나올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을 보면요. 일단 금리 인상을 목전에 두고 참 이게 벌써 한참 전에 나왔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은행 섹터들 약간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거조차도 제주은행이 오늘 초급등이 나오면서 섹터가 올라간 거지 나머지 섹터들은 크게 반응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 종목들 없습니다. 섹터들 오늘 제대로 상승 나온 섹터가 없습니다. 거의 전 섹터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 오늘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한화솔루션, LG화학, 현대차, LG이노텍, KTNG, 이수화학 정도가 있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조선해양 정도 오늘 한국조선해양은 수주공시까지도 굉장히 나왔는데 오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밀렸죠. 시장 밀리는 만큼의. 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매수 우위 쪽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을 보면 에코프로, JYP엔터, 뉴프렉스, BH, SM, 박셀바이오, 태광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카카오게임즈, LNF, 미래나노텍,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 CJENM, 디어유, 컴투스, 안랩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기관들 오늘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대한전선, 한화솔루션, 에이프로젠, 이수화학, 페노션, TYM, 한국카본, 휴스틸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면 한화솔루션이나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죠. 쌍끌이죠. 매도상위 쪽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한창,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BNK 금융지주, SK하이닉스, 무림 PMP,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셀피글로벌, KH전자, 비보전 헬스케어, 버킷스튜디오, KH건설, 뉴플렉스, 리플라이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왔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이트론 매도가 오늘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 많이 나왔고 보성파워텍, 미래나노텍, 크리스탈신소재, 기산텔레콤, SCI 평가정보, 위즈코프, 인콘, 로스웰, 이랴 이런 종목들 오늘 매도가 좀 제법 좀 나왔습니다. 차트상으로 일단 놓고 보면요. 좀 아쉬운 부분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여기 하다못해 여기서라도 좀 지지를 좀 계속 보여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후 조금 마음을 그나마 좀 밑에 하단이 제한적으로 잡혀 있어서 지지 라인이 잡혀 있어서 조금 그래도 좀 안심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부분을 만들지 못해서 좀 아쉽다. 이게 이제 불안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 하락 나오면서 같이 하락폭을 키우면서 2380포인트의 지지 라인을 강하게 좀 이탈을 했습니다. 캔들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2330포인트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되는 상태고요. 이번 FOMC 이후에 만에 하나 점도표가 4.5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를 봤던 건데 이렇게 되면 만약 4.5라고 한다면 직전 저점 테스트를 한번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장중에 오전에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장중에 제가,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 글로 제가 쳐서 카페에다가 올린 거를, 링크를 달아서 올려드렸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거기 내용 참고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번 점도표가 4.5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최대 맥시멈이 4.25 정도가 될 가능성도 일단 열려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4% 정도를 보고 있고요. 정도표 4% 정도라고 한다면 시장은 이미 반영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안 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 조금 반등이 좀 약간의 반등 이후에 하단을 좀 제한시키면서 시장 안정적인 흐름, 박스권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약간의 반등 이후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번 주 초중반, 즉 목요일 새벽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요때까지 눈치 보면서 기어줘야 되는 부분, 최대한 기면 길수록 이후 시장 안정화의 가능성과 확률은 조금씩 더 높아진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많이 힘든 구간 맞습니다. 지금 뭐 1년 반째 이 지수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고 반등다운 반등 한번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었고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 계속 시장 정상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지막 선을 못 넘으면서 계속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일부 테마적 종목들 도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종목들은 계속해서 밀리면서 지금 신저가 종목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힘든 구간인 건 맞는데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FOMC가 지금 기면 길수록 이번 FOMC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심리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